오늘 전할 내용은 제가 그동안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전해드렸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전해드렸었는데 흔히들 오해하고 계신 거를 한번 오늘은 다뤄보려고 해요. 뭐냐면 전공과라는 거예요. 전공과를 우리 장애 아이들에게 양육자분들이 대부분 나름대로 치켜 세워준다고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발 대학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대학이 아니니까. 전공과는 우선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사회 진출 전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에 대한 탐색과 훈련을 제공하는 게 전공과의 가장 큰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관련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 뭐를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면 마트에 가서 장 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건데 일단은 전공과는 쉽게 말해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전환교육 프로그램이고, 쉽게 말해서 그동안의 초, 중,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였다면 여기서부턴 직업훈련을 받는 직업계 고등학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직업 전문 특성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점은 사회 진출 전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에 대한 탐색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진출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지원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뭐를 경험하게 되느냐, 주로 교내 일자리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장애인 일자리에 가기 전에 학교 안에서 일자리 형식으로 급여를 주고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계 지원 형식으로 산업체에 직접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산업체에 가게 되는 경우는 선생님들의 추천하에 어느 정도 능력이 갖춰진 아이들만이고요. 그런 제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지점은 많은 영상들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갈 수 있다고 소개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전공과를 갔던 장애를 가진 형 누나들이나 주변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유형군이 의료적 태도의 유형군 있죠. 의료적 토대의 유형군,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런 유형군들, 즉 장애인 복지법상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주로 뽑는다는 게 한계점이 있어요. 의료적 토대에 유형군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 우리나라의 전공과 시스템은 발달장애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발달장애 중심도 진짜 심각한 게 지체장애 특수학교 내에 전공과도 있고 시각장애 학교 내에 전공과도 있고 청각장애 학교 내에 전공과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지점은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지체장애 학생이 지체장애 학교 전공과를 나와봤자 갈 곳은 없다. 선생님들한테 사바사바 잘하지 않는 이상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얼마만큼 신경 써주냐 이런 것이 토대가 되지 않는 이상 갈 수가 없고요. 취업을. 그리고 그나마 조금 취업 면에서 메리트 있는 학교가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학교인데 이거는 되게 그쪽 선생님들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시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전공과 시스템이 발달장애 중심으로 움직이고 신체장애 중심으로 움직이는 학교도 청각장애랑 시각장애로만 한정되는 그런 게 있다.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렇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약간 신체장애 특수학교가 이거는 조금 특별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자체는 특수학교 자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발달장애만 장애인이 아니란 거죠. 신체적 장애를 겪는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도 있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도 있는데 이들도 역시 법에서 정한 장애인이란 거죠.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지체장애 학교랑 이런 학교들 있죠. 특수학교들 중에 제일 모자란 학교들이 지체장애 학교, 시각장애 학교, 청각장애 학교 이쪽 신체장애 쪽 그 학교들이 되게 많이 없어요. 발달장애 학생들한테도 없다고는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시스템은 발달장애 중심으로 움직여서 아이러니 하시겠지만 발달장애보다 약간 요즘 들어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장애 출현율이 발달장애를 한 축으로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전공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장애에 비해서 발달장애는 솔직히 전공과에서 프로그래머를 만들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몸을 쓰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의 장애인 일자리 취업시장 전선에는
커다란 산이 하나 생겼어요. 발달장애 전용이라고 하는. 솔직히 제가 장애인 일자리 면접을 가도 장애인 일자리는 발달장애랑 특수학교 전공과를 나온 애들을 위한 거지, 대학을 나온 애들은 낄 자리가 아니다, 정신머리 있는 거냐, 이런 소리 듣고 했었었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특수학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발달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신체장애, 그러니까 지체장애 학교가 되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체장애 학생들 중에 한 선택받지 못한 한 7, 80%의 학생들은 발달장애 학교에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같은 특수학교인데 뭐가 문제일까? 말로는 개별화 교육계, 말로는 수준별 교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달장애 학교이기 때문에 발달장애 중에 최중증 아이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거기서 발달장애 중에 조금 경한 수준이라고 하거나 또는 지체나 다른 장애로 인해서 발달장애 학교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애들은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전공과라고 다르냐? 아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장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지체장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인원이 다 차서 못 가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하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입학해서 인지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증진이라는 그 빛 좋은 개설구라는 명목 아래 논외로 떼어놓고 교육에서 소외되지는 경우가 진짜 허다하고, 전공과라고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교육기관 자체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니 교육과정 개발, 직무 개발 자체도 발달장애에 특화된 이유가 일단은 프로그램화를 세팅하기 편해요. 다른 장애들에 비해서. 단순 농으로만 이제 대부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발달장애 특성상 반복적인 그런 게 훨씬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달장애를 주로 세팅을 하는데, 직무개발 자체도 발달장애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취업시장에는 오히려 발달장애 구인 공고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전공과는 일종의 직업훈련 과정이지 대학이 아니에요. 대학은 교육부에 정식적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괜히 애들한테 뭐 자존감 높여준다고 대학생이라고 헛바람 넣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변에
지들도 대학생인데 왜 대학생처럼 안 대해주냐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부 양육자들이 특히나 애들한테 좀 그런 게 좀 있으신데 오히려 당신들이 애들 신경 써준다고 대학생이라고 헛바람 넣었다가 애들이 더 헷갈려요. 대학교와 대학원은 고등교육법이란 거에 근거를 하고 특수학교 전공과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법에 따로 적용을 받고요. 적용법부터가 달라요. 제발 애들한테 바람 좀 넣어주지 마세요.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양육자분들이랑 아이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일반 학교 특수학교과 특수학교 고등과, 그러니까 고등학교 3개년 과정까지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 수업 비중이 큰 인문계이고 전공과는 취업 중점, 교육 비중이 큰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전공과와 대학의 차이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가장 큰 특수교육의 한 축이란 것만 알아주세요.